오늘은 음운 변동을 같이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음운 변동은 지금 비음아, 이음아, 구개음아, 된소리 대기, 두음 법칙, 거센소리, 모음 탈락 이렇게 신사고 교과서에 나오고 있고요. 비음아라는 것은 정의를 보자면 비음이 아닌 자음이 비음으로 바뀌는 즉 교체 현상이고요. 유음아라는 것은 비음인 니은이 유음인 리을 앞이나 뒤에서 리을로 바뀌는 현상. 그쵸? 니은이 유음으로 되는 거예요. 구개음아 정의 정말 중요하죠. 실질 형태소의 끝 자음 디귿 티 으시 형식 형태소의 첫 모음 이나 반모음 앞에서 지읒 치읒으로 만나는 건데 반드시 뒤에 있는 이나 반모음 제2계열 얘네들이 무슨 형식 형태소 즉 실질적인 뜻이 없어야 되는 거라는 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물론 극의음아도 무엇? 음운의 표기와 변동할 때 개수가 바뀌지 않은 무엇 교체가 해당하고 얘도 다 교체죠. 된소리 대기 예사소리가 소리의 세기에 따라서 구분할 수 있죠. 예사소리가 무엇 된소리로 바뀌는 걸 말합니다. 두음 법칙인데요. 단어의 첫머리에 오는 니은이나 리을이 경우에 따라서 본래의 소리를 잃어버리거나 다르게 발음하는 거죠. 그러니까 니은으로 발음했는데 그렇죠? 니은이 사라지고 여자인데 여자가 되는 거. 니은이 사라졌잖아요. 음운의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네. 그 다음에 여자는 하나, 둘, 셋이잖아요. 사라졌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이거 보세요. 노인 보시면 원래대로 하면 로인이잖아요. 그런데 얘는 무엇? 교체가 되는 거고요. 이 녀석은 탈락이 되는 거예요. 도움법칙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한자 음에서 단어의 첫머리에 오는 니은이나 리을이 탈락이 되거나 교체가 되는 현상을 말하고요. 거센소리 대기는 축약이죠. 그, 드, 즈가 예사소리가 히읗을 만나면 크트프츠가 되는 것을 말하고 반대도 성립합니다. 히읗과 무엇, 드, 즈 되는 거죠. 모음 탈락은 두 개의 모음이 이어질 때 둘 중 하나가 발음이 되지 않은 형상인데 가아라고 하면은 우리가 가라고만 발음하고요. 두 개의 모음이 이어지는 거예요. 두 개의 모음이 실제 이어졌잖아요. 초성의 이응은 음가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어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가 탈락이 돼서 가로 발음하는 거죠. 네. 조음이치에 따른 자음 분류가 나왔는데요. 음운 변동을 완벽하게 맞으시려면 자음 체계와 모음 체계를 반드시 외우셔야 되고요. 내시는요. 그 다음에 자음이라는 것은 조음 위치에 따라서 분류한다라는 거. 이게 바로 발음 기관이고 얘가 조음 위치입니다. 조음 위치는 입술 소리, 입술이 먼저죠. 그 다음 안으로 들어가면 잇몸이죠. 그 다음에가 혓바닥 위로 하면 센입천장이고 밑으로 가면 여린이청이며 마지막에 무엇? 네, 도마뱀이 아니라면 모르겠지만 목청이 나옵니다. 여기까지 베이직이었어요. 그 다음 넘겨볼게요. 여기 1강이 나오는데 1강에서는 무엇? 네, 천천히 꼼꼼히 읽으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를 찝어야 되는데 사례를 중심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보시면 여기에 음운 변동의 개념이 나오는데 아까 한 거에 대해서 얘기했고 이러한 현상은 대체로 발음을 쉽고 편리하게 하거나 표현을 명료하기 위해서 쉽게 하고 편리하게 하고 발음을 명료하기 위해서 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 자 음운 변동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사람이 이야기가 됐는데 영양 돌솥밥 만들기 밥물을 알맞게 잡아보세요 라고 했는데 밥물이 밥물로 쓰인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음운의 개수는 6개 똑같은데 비읍이 미음이 됐다라는 거잖아요. 얘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네, 교체. 음운의 개수는 변한 게 없죠. 그렇죠? 변화값은 없지만 비읍이 미음이 되는 거라 교체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기 다 부분에는 무엇? 비음화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비음화는 우리 사례를 통해서 한번 볼게요. 국민은 기억이 이응이 되고요. 닫는다는 지금 니은이 됐고요. 범내도 리을이 니은이 됐고요. 강론도 무엇? 기억이 이응이 됐어요. 자, 보시면 지금 무엇? 비음이 아닌 것이 인접한 비음과 만나서 뭐가? 비음이 됐어요. 자, 얘를 한번 본문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자고요. 반물은 반물로 발음되는데 이때 파열음 기억하십니까? 좋은 위치가 있고 좋은 방법이 있었죠? 좋은 방법은 어떻게 나눠졌죠?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 비음, 유음 였죠? 그 중에서 파열음이 예사소리가 뭐였어요? 비읍, 디귿, 기역, 봉더가 였죠? 파열음인 비읍이 여기에는 비읍이 미음의 영향을 만나 미음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비음이 아닌 자음이 비음으로 바뀌어서 발음되는 것을 비음화라고 이야기하고 이 비음화는 받침 대표적으로 그, 드, 브 얘가 물론 얘만 바뀌는 게 아니라 여기 해당하는 것도 다 되고요. 비음, 니은, 미음을 만나 비음, 니은. 선생님 왜 니은, 미음, 이응이 아닙니까? 이런 이응은 초성에 음가가 없잖아요. 비음인 이응, 니은, 미음 이거 기억해야 돼요. 아니야. 이거 혹시 헷갈릴 때 이응, 니은, 미음을 만나 이응, 니은, 미음으로 바뀌면 안 돼요. 초성에 있는 이응은 지금 얘네들이 지금 그, 드, 부는 받침이에요. 받침으로 오는 거예요. 그, 드. 지금 보시면 그 됐죠? 그, 드, 부예요. 그, 드, 부. 그, 드, 부. 얘들은 받침이었고 얘네들이 뭐랑 만났어요? 이응, 니은, 이랑 만났잖아요. 그쵸? 다만 얘네들이 각각 그, 드, 부가 니은, 미음을 만나 이응, 니은, 미음으로 되는 건데 다만 국민은 무엇? 뒤에 있는 것에 영향을 받은 거고요. 닫는다 같은 경우에는 뒤에 있는 것에 영향을 받아서 앞에 있는 게 바뀌었고요. 범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 케이스인데 범내 같은 경우에는 뭐가 바뀐 거예요? 뒤에 게 바뀐 거죠. 왜죠? 얘는 원래대로 하자면은 뒤에 있는 거에 영향을 받아서 국민하고 닫는다처럼 앞에 게 바뀌어야 되는데 보시면 담력, 종로, 독립 이런 것처럼 여기 담력도 그렇고 종로도 그렇고 앞에 있는 것 때문에 뒤가 바뀌는 케이스. 그렇죠. 그 사례가 바로 범내가 되는 거죠. 앞에 있는 게 바로 뭐야? 비음인 거죠. 뒤에 있는 거는 비음이 아닌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뭘로 바뀐 거예요? 비음으로 된 거죠. 그래서 강론은 바로 이 케이스죠. 독립하고 협력 케이스예요. 바로 그 독립 보면은 2개 다 바뀌었어요. 협력도 2개가 바뀌었죠. 이렇게 해서 강론 2개 다 바뀌는 케이스가 있는데 지금 이 비음화가 기준이 총 2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앞에 있는 게 바뀌느냐, 두 번째는 뒤에 있는 게 바뀌느냐, 세 번째는 이렇게 양쪽이 바뀌느냐인데 얘는 양쪽이 바뀌는 거, 즉 기역과 리을이 이응과 니은으로 바뀌는 케이스고 얘 두 번째 거는 뒤에 게 바뀌는 거고 이 앞에 있는 2개는 앞에 게 바뀌는 거. 그래서 앞에 게 바뀌면은 역행동화, 뒤에 게 바뀌면 순행동화, 둘 다 바뀌면 상호동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마지막 거 볼게요. 받침, 미음이나 이응이나 기역, 비읍 뒤에 연결되는 유음, 리을이 비음, 니은으로 바뀌는 현상도 비음화에 해당한다라 그랬는데 지금 받침, 미음이나 이응이나 기역, 비읍 뒤에 연결되는 유음이 니은으로 바뀌는 현상도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니은으로 바뀌는 것을 다 뭐로 한다? 비음화라고 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무엇? 비음화가 이렇게 세 종류로 된다라는 것을 배우셨어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핵심 정리 개념을 보시면은 그렇구나. 음운 변동이라는 것은 어떤 형태소의 음운 조건에 따라서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현상이고 종류는 비음화, 유음화, 국외음화, 된소리화. 여기까지가 교체고요. 두음 법칙은 뭐가 있었어요? 교체하고 탈락이 있었고 그 다음에 겨센소리는 축약이고요. 모음은 탈락이고요. 그 다음에 반모음 첨가 등이 있다라는 거. 얘는 쉽고 편리하게 발음을 명료하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 여러분과 같이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비음화가 있는데 여기 반물 우리 분석했고요. 미음이나 이응이나 기역 비읍 뒤에 연결되는 유음, 리을이 비음, 니은으로 바뀌는 현상이라 그랬는데 지금 보시면 담력 보시면은 받침이 뭐예요? 미음이죠. 종로 보면은 받침이 뭐예요? 이응이죠. 그쵸? 네. 독립 보면은 얘는 받침이 기역이네요. 근데 기역인데 뒤에 연결하는 게 리을로 됐어요. 협력인데 받침이 비읍인데 지금 연결되는 게 유음, 리을로 되어 있어요. 걔네들은 모두 결과적으로 다 뭐가 된다? 니은, 니은, 니은. 네. 여기 니은이 된다. 근데 얘네들은 니은이 돼서 한번 끝났고 얘네들은 니은으로 됐으니까 뒤에 있는 기역이 다시 한번 이응으로 됐고 협력도 미음으로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얘가 뭔 소리인지 알으셔야 돼요. 이 예시를 통해서 얘를 일반화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 받침 비읍이나 이응이 연결되는 유음, 리을이랑 만나면 니은이 되고 그 다음에 기역이나 비읍 뒤에 연결되는 리을이 오면 뭐가 된다? 역시나 니은이 된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유음화가 나오는데 간단합니다. 칼날하고 관련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일단 역행동화, 상호동화, 순행동화를 이해하셨고 네. 칼날이 있는데 칼날은 지금 뒤에 있는 거에 영향을 받아서 앞에 바뀌었어요? 아니면은 앞에 있는 거에 영향을 받아서 뒤가 바뀌었어요? 후자죠. 네, 그러니까 당연히 상호동화 아니고 순행동화가 되겠고요. 얘는 뒤에 있는 거에 영향을 받아서 앞에 게 바뀌었으니까 역행동화가 되겠죠. 자, 그럼 얘를 한번 볼게요. 여기에 광안루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발음을 완전히 잘못했죠. 어떻게 얘는 지금 비음화로 발음을 했고요. 광안루요? 광활루에 가시나요? 라고 했는데 원래대로 하자면 유음화로 발음하는 게 맞죠. 이 여자가 옳았네요. 여자가 남자의 말을 바로 알아듣지 못한 것은 남자가 광환루를 유음화로 발음해야 되는데 광환루, 비음화로 발음했기 때문이죠. 이처럼 비음인 니은이 유음인 니을의 앞이나 뒤에서 오면 리을로 바뀌는데 이러한 현상을 유음화라고 하고 그 다음에 달림, 설날은 리을 뒤에 있는 니은이 뭘로 바뀌었어? 리을로 바뀌는 거. 그 다음에 광활루, 신라는 리을 앞에 니은이 리을로 바뀌는 거. 그러니까 순행도 역행도 이루어진다라는 뜻이겠죠.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유음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유음화에서 참고사항으로 순행동화, 역행동화, 상호동화를 했고 이게 백로가 있네요. 백로 어떻게 돼요? 받침 기역이 있고 뒤에 유음이 나왔네요. 그럼 어떻게 되죠? 백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얘한테 영향을 받아서 어떻게 백노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됐죠? 여기 도움말에 유성음하고 무성음이 나왔는데 유성이라는 것은 울림소리, 자음에서 노란 양말, 자음에서 네 가지 울림소리잖아요. 그 다음에 무성음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울리지 않는 소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노란 양말을 제외한 자음에서 모든 것들은 대부분 다 무성음이고요. 유성음은 자음에서 노란 양말 더하기 모든 모음이 다 울림소리라는 거 체크하셔야 되는 거죠.
네, 국외음화가 조금 어려워요. 아버지하고 아저씨가 같이 대화를 하시는데요. 논이랑 밭이랑 여기서 밭하고 더하기 이랑 있는데 여기서 이랑이라는 것은 형식 형태소 뜻이 없는 조사예요. 그쵸? 조사니까 아까 모음이나 반모음 제2 계열의 형식 형태소를 갖추면 밭이랑이 되고 이의 실질 형태소 원래 밭이었잖아. 얘가 밭이랑으로 결합하겠죠. 됐어요? 네, 그렇고요. 그 다음에 저쪽 밭이랑에는 반이랑 여기서 이랑은 조사가 아니고 그냥 거기 심는 땅을 이야기했는데 이거는 니은 첨가가 이뤄진 거예요. 즉 여기에는 이랑하고 여기에는 이랑은 다른 거라는 거예요. 얘는 뜻이 없고요. 형식 형태소고 얘는 뜻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전자는 밭이랑으로 발음해야 되지만 후자는 반니랑으로 발음해야 되는 게 이 반니랑을 완벽하게 하려면 니은 첨가의 조건을 이해해야 됩니다. 니은 첨가의 조건은 첫 번째 합성어나 파생어가 되는 복합어고요. 두 번째는 이, 야, 여, 요, 유로 와야 되고요. 그 다음 앞말의 받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보자고요. 밭이랑 보시면은 밭 더하기 이랑이에요. 그쵸? 근데 얘가 뜻이 있다 없다? 실질적인 뜻이 있다. 아까 얘랑 이랑은 다른 거죠. 그러면 실질적인 뜻이 있다면은 밭이랑으로 발음이 안 돼요. 밭이랑은 국외음화가 된 거죠. 그러면 밭이랑은 당연히 어떻게 돼요? 니은 첨가의 조건이 성립하는지 봅시다. 밭 말고도 하나가 더 있으니까 일단은 합성어 아니면 파생어가 되면 되니까 둘은 복합어에 해당하고 복합어의 반대말은 단일어라 그랬는데 단일어는 어근 하나로 이루어졌는데 어근 하나 말고 다른 하나가 더 있네요. 네, 그러니까 얘는 합성어 아니면 파생어겠죠. 즉 복합어고요. 합성어고요. 얘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야여요요 이야여요유로 시작해야 하는데 이가 있고요. 받침에 티읕이 있네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조건이 다 부합하면은 뭐가 추가돼요? 밭니랑이 추가되겠죠. 그쵸? 근데 이랑이 그러니까 첫 번째 니은 첨가가 됐고요. 그 다음에 얘 니랑이 무슨 실질 형태소기 때문에 얘는 무엇? 밭 이렇게 되는 거죠. 됐어요? 즉 두 번째 끝이 적용되고요. 교체. 세 번째는 무엇? 비음화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반니랑. 세 번째는 무엇? 비음화가 이루어집니다. 교체 두 번에 첨가 한 번이 왔어요. 실질 형태소의 끝, 자음, 디귿, 티귿이 형식 형태소의 첫 몸, 이음이나 이나 반몸, 제이 앞에서 경국의 음인 센 입청장 소리인 지읒, 치읒이 바뀌로 형산을 국외음화라고 하는데 국외음화는 자음과 모음 사이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그렇죠. 자음과 모음 사이에서 경국외음으로 바뀌는 현상이잖아요. 먼저 가와 같이 밭과 이랑에서 이랑은 형식 형태소고 뜻이 없잖아요. 결합하면 국외음화가 일어나서 밭이랑이지만 이 밭이랑은 얘가 뜻이 있는 이랑 실질 형태소이기 때문에 반이랑이라고 발음한다라 그랬는데 그거와 가정을 보자면 순서는 바뀌셔도 되죠. 밭이랑인데 이 이랑이 뜻이 있으니까 이런 걸 먼저 하셔도 돼요. 밭이랑이고 그쵸? 그 다음에 니은 첨가가 돼서 밭니랑 이렇게 한 다음에 무엇? 비음화가 돼서 반니랑. 그래서 여기서 교체 한번 일어나고 첨가가 일어나고 마지막에 여기 비음화가 일어난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저랑 함께 밑에 있는 결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해돋이라는 말하고 피붙이가 있는데 이게 다 해돋이를 형태소로 분석하자면 해 더하기 돛 더하기 이예요. 그러니까 이가 접사라는 거죠. 얘가 실질 형태소고요.
그러면은 이게 접사니까 형식 형태소잖아요. 형식 형태소니까 뜻이 없으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요? 해, 도, 디가 되고 국외음화가 적용이 돼서 지가 되는 거죠. 피부티도 똑같습니다. 피부 이는 얘가 형식 형태도 뜻이 없어요. 뜻이 없어요. 뜻이 없으면 얘가 은끝이 적용돼가지고 피부디가 되면 안 되고 어떻게 피부티 됐다가 티가 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피부치가 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여기에 핵심은 밭이랑하고 반니랑을 이해해야 된다는 근거가 이랑이 형식 형태소냐 실질 형태소냐. 형식 형태소에는 뭐가 일어난다? 네, 여기 앞에 있는 실질 형태소 디귿 티귿 이랑 형식 형태소를 만날 때 이나 반모음 제2계열 만날 때 지치가 된다라는 거를 반드시 기억하시라는 거죠. 그 다음에 된소리 대기인데요. 된소리 대기는 물질을 너무 중요시하면 안 된다. 물질이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물질로 발음을 했네요. 해녀가 물질을 마치고 밖으로 돌아왔다. 똑같은 물질로 표기하는데 그렇죠. 이 남자가 발음을 뭘로? 이 녀석은 물질. 이 녀석은 물질이라고 하네요. 자, 왜 그런지 보자고요. 볼게요. 사례를 먼저 볼까요? 국수라고 발음하고 합법, 심다, 발전, 기억, 디귿, 비읍, 시옷, 지읒이 있는데 음운의 개수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국수나 표기상의 음운과 발음상의 음운의 개수가 일치한다라는 거죠. 변화가 없으니까 얘는 교체가 되겠죠.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 왜 바뀌었냐고요. 자,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된소리 대기 원칙을 반드시 외우고 계셔야 되는데요. 왜? 내신이기 때문이죠. 네, 된소리 대기 원칙 첫 번째가 뭐였죠? 네. 받침 봉더가 뒤에 뭐가 나와야 돼요? 바다 가서 자가 나오면 뭐다? 빠따가서 자로 발음을 하는 거죠. 네, 여기에 나오네요. 받침 봉더가가 나오고 뒤에 바다 가서 자가 나오면 이 녀석들을 어떻게 한다? 빠따가서 자로 발음한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어간 받침 어간이어야 돼요. 반드시 어간이어야 돼요. 어간이라는 것은 어간 뒤에 어미가 나오는데 어간 더하기 어미의 구조는 기본형이 물결 다라는 거예요. 기본형이 물결 다로 되는 거 중에서 받침이 니은하고 미음으로 되는 거 뒤에 고두심자가 오는 게 있어요. 얘네들은 나중에 어떻게 발음한다? 꽃두심자로 발음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피동, 사동, 전미사, 기가 있어요. 지금 안기다 있죠. 아이가 엄마에게 안기다. 얘가 어간 더하기 어미로 이루어졌거든요. 그리고 이 원칙에 따르면은 받침이 니은이나 미음 뒤에 고두심자가 오면은 안기다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얘는 되지 않아요. 사동접사가나 피동접사가 온 파생어 같은 경우에는 결단코 된소리로 발음 안 된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한자어 리을은 네 굉장히 사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한자어 리을은 맨날 쇼핑을 해서 다사자라고 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네 발전 같은 것들이 발전 보자고요. 발전 보면 한자어 리을이고 다사자 뒤에 나올 때는 뒤가 다따싸자가 되는 거죠. 다만 같은 한자가 겹쳐진 경우에는 절절하다 우리가 쩔쩔하다라고는 하지 않아요.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7항 보시면 이거 말한 거는 지금 다 외우셔야 됩니까? 네, 외우셔야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외우셔야 합니다. 보시면 관형사형 어미 뒤에 오는 리을 뒤에
그렇죠. 바다 가서 자가 오면 뭘로 한다? 네. 빠딱 가서 자로 한다. 다만 끊어서 발음할 때는 예사소리로 발음한다. 자, 볼게요. 할 걸. 끊어서 발음하. 할 걸. 할수록. 얘가 관형사형 어미라는 거예요. 볼게. 좀 크게 써볼게. 그래야 관형사형 어미인지 알 테니까요. 자, 보자고요. 할이나 할이 있는데 지금 방금 되게 어려운 말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어요? 네. 관형사형 어미라는 말이 있어요. 어미 앞에는 뭐가 나오죠? 간이 나와요. 그러면은 할수라는 말이 있는데 얘가 할은 기본형이 하다예요. 물결 다로 끝나는 것은 용언이고요. 네, 여기 리을에 대응되는 말이 다죠. 그러니까 여기에 하까지가 바로 간이고 리을하고 다가 바로 어미죠. 그런데 이 수가 무슨 명사? 의존 명사예요. 의존 명사를 꾸며주는 게 바로 무엇? 할인데요. 근데 할은 원래 동사고 얘는 결코 명사를 꾸며주지 않지만 무엇이 이 리을이 수를 의존명사를 꾸미게 해줬는데 얘가 바로 성격을 바꿨어요. 어떻게? 전성을 해서. 전성이 뭐냐면은 성격을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성격? 원래 명사를 꾸며주는 애가 뭐였죠? 네, 명사를 꾸며주는 애는 네, 관형어예요. 관형어. 그러니까 할수에서 여기도 나와 있는 것처럼 네, 관형사형 리을 여기죠. 관형사형 리을이라고도 하고 관형사형 어미라고 해줘요. 관형사형 어미라는 것을 판단하려면 기본형이 뭐로 끝나야 돼요? 하다로 끝나야 돼요. 근데 하다가 뭘로 치환됐어요? 할. 그러니까 다나 리을이 똑같아요. 어미예요. 근데 얘 앞에는 왜 관형사형이라는 말이 붙느냐? 이 거를 꾸며주거든요. 수를 꾸며주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거리나 수의 공통점이 뭐냐면 체언이거든요. 체언 중에서도 의존 명사인데 이 체언을 꾸며주는 애를 보통 관형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외우시면 지금 품사 파트는 아니지만 간단히 설명했는데 관형사형 어미 리을 뒤에 뭐가 오면 바다 가서 자가 오면 빠딱 가서 자로 발음한다 라는 걸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국수는 왜? 봉더가 바다 가서 자로. 합법은 왜? 합법 한자어 뭐? 있잖아요. 한자어 리을 뒤에 뭐? 다사자? 아, 그건 아니고요. 아, 참. 이거를 왜 외워야 되는 게 뭐냐면은 23, 24, 26, 27항 뭐 이렇게 주고 얘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고르라고 하는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합법을 한자어 리을 뒤에 다사자라고 하면은 안 되겠죠. 얘는 뭐 봉더가 바다 가서 자니까요. 심다는 뭐예요? 아, 딱 나오죠? 어감 받침 니은 미음 뒤에 고드심자가 되는 거예요. 발전 이 녀석이 바로 무엇입니까? 한자입니다. 자, 볼게요. 그래서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바뀌는 현상을 된소리라고 하는데 그렇다. 이렇게 모두 이렇게 바로 된소리고 신따 감따도 뭐다? 된소리다. 갈 곳, 할 발, 만날 사람 공통점 갈, 할, 만날이 여기 뒤에 있는 거를 꾸며주고 있는데 다 뭐다? 관형사형 어미 리을 뒤에 뭐가 붙어서 바다 가서 자가 붙어서 빠딱 가서 자가 되는 거다. 또한 갈등, 일시처럼 한자어 리을은 무엇 쇼핑을 좋아해서 다사자, 따사자가 된다. 그런데 가와 달리 아까 첫 번째 그림 물질은 같은 환경이라도 무엇 고유어에서 된소리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의 수를 보여준다. 그러니까 똑같은 환경이에요. 그쵸? 그런데 왜 가는 되고 나는 안 됐냐는 거죠. 가는 메탕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네 26항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왜? 이 한자어 리을 뒤에 다사자가 나와야 돼만 물질이거든요. 근데 해녀가 물에 대응하는 한자가 뭐죠? 네 이거죠. 수죠. 그러니까 물질은 무엇? 한자어가 아니기 때문에 물질이라고 발음하면
안 된다는 게 바로 된소리 대기의 두 번째 챕터인 겁니다. 네. 그 다음 네. 그래서 여기 된소리 대기에 나왔는데 보시면 하나, 둘, 셋, 네 개가 나왔어요. 근데 이 네 개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해요. 그 다음 여기 두음 법칙이 나와 있어요. 네, 우리 앞으로 두 챕터만 더 해보도록 해요. 두음 법칙이 나와 있는데 아까 두음 법칙은 무엇? 여기에 네, 두음 법칙이라는 것은 지금 계량이 있어요. 계량할 때 이 양인데 앞에 오면은 양심이 돼서 리을이 탈락하고요. 그쵸? 토론할 때 론인데 앞에 나오니까 논이 돼요. 교체가 되고요. 당뇨할 때 요인데 얘는 요소가 돼요. 얘도 탈락이 된 거죠. 그래서 무엇? 교체나 탈락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볼게요. 두음 법칙은 주로 한자어에서 나타내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첫머리 니은은 모음이나 반모음 제이 앞에서 탈락하고 보시면은 지금 니은이죠. 첫머리에 니은이 그쵸? 그 다음에 여기 반모음 모음이나 반모음 앞에서 탈락을 했어요. 왜? 요가 뭐예요? 네, 이 J 더하기 5 반모음 J 앞에서 탈락한 경우의 수죠. 리을은 만나는 모음에 따라서 탈락하거나 리은으로 바뀐다. 지금 얘가 뭐 만나는 모음에 따라서 리을이 어떻게 이응으로 바뀌어서 탈락하고요. 바뀐 게 아니라 탈락한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니은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리을은 이렇게 만나는 모음에 따라서 없어지거나 아니면 니은으로 되고요. 그 다음에 니은이라는 것은 뭐? 네, 이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응으로 언제 바뀐다? 이렇게. 첫머리에 이나 반모음 J 앞에서 탈락이 되는 거죠. 두음 법칙은 하지만 반드시 단서 조항으로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두음 법칙은 단어의 첫머리에서만 나타나는 것으로 남녀처럼 단어의 첫머리가 아니면 적용되지 않아. 그래서 남여라고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얘는 두 번째 음절에 왔기 때문이죠. 년처럼 의존명사인 경우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왜? 의존명사는 반드시 앞에 관용어의 수식을 받아야 되거든요. 한편 라디오나 뉴스처럼 이 외래어로 굳어진 경우에 따라서는 두음 법칙이 적용이 안 된다는 거죠. 얘는 외워놓으셔야 돼요. 자, 그럼 보자고요. 두음 법칙이라는 것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외래어, 라디오. 이상하잖아요. 근데 안 한다 이거죠. 한자어에서만 적용됐기 때문이죠. 외우셔야 돼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경우가 있었죠? 네. 년. 이상하잖아요. 이나 그 다음에 제2계열의 반모음으로 결합한 니은이 탈락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거 제2계열 반모음 제2계열이고 니은이잖아. 그럼 연이라고 돼야 되잖아요. 근데 아닌 거죠. 왜죠? 의존 명사이기 때문이죠. 됐죠? 그 다음 첫 번째. 반드시 한자어는 맞지만 한자어의 첫머리에 와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 거센 소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우가 우리 학교의 도서관 이용 실태 정우는 도서관을 이용하는 게 싫대라고 했는데 뭔 소리라는 거야. 네, 지금 보면은 얘를 싫대라고 했는데 그렇죠. 거센 소리라는 것은 무엇? 예사소리 그드브즈가 히그랑 결합해서 크트프츠가 되는 건데 네, 축약에 해당하는 거죠. 보시면 먹히다, 맏형, 입학, 꽂히다, 구여, 놓고, 안타, 실태, 달치 처럼 받침하고도 결합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돼요. 쌓치, 국화, 접히다, 좋다. 그냥 기억하시면 돼요. 그드브즈. 왜 쓰는 아닙니까? 왜 시옷은 아닙니까? 시에 대응되는 거센 소리가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크, 트, 프,
츠, 히읗하고 결합하는 거를 거센 소리 되기라고 합니다. 그 다음 여기서 중요한 거는 도움 법칙 적용되지 않는 세 가지 케이스를 기억하시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도움 법칙의 조건이 한자어에서 첫머리에 이 니은이 제이나 제이 반모음 앞에서 탈락한다. 그래서 년간 여성이 아니라 여성 기억하시면 돼요. 그다음 리을은 만나는 모음에 따라서 없어지거나 니은으로 바뀐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모음 탈락인데 모음 탈락은 지금 서처럼 어가 탈락했네요. 동음 탈락. 서처럼 의가 탈락했고요. 아처럼 의가 탈락했어요. 얘를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하면 돼요? 네, 이렇게는 안 나와요. 그냥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는데 어떤 의문 현상이 일어났냐고 물어봐요. 그러면은 솔직히 어렵잖아요. 그럴 때는 기본형을 만들어요. 1단계 기본형. 꺼서가 기본형이 뭐죠? 끄다. 끄다거든요. 끄다를 활용하면 어떻게 돼요? 혹은 서가 되거든요. 끄어나 끄어서가 돼야 되는데 그럼 끄어서는 의문의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이잖아요. 근데 꺼서가 됐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의가 탈락하면 어떻게 되죠? 결합하면 얘는 음가가 없으니까 꺼서가 되는 거죠. 꺼서는 의문의 개수가 4개네요. 그러니까 탈락 중에서도 무슨 탈락? 탈락이 되는 거예요. 더 볼게요. 담그아. 이렇게 안 나온다니까요. 어떻게 나와요? 담가라. 그럼 여기 자체에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기본형. 담그다가 되겠죠? 어간 자르고 어미가 아로 활용이 되면 그럼 담그아가 담가가 됐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럼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러면은 얘가 빠지면 뭐가 되는 거예요? 기역, 아가 되는 거니까 얘가 빠지면 담가. 그래서 얘도 탈락이 되는 거죠. 서서 보시면 얘는 동음 탈락이라고 하는데 얘로 나와요. 그럼 어서 그냥 서로 결합되진 않아요. 근데 어서 그러면은 음이 똑같아서 탈락이 된 거구나. 그래서 서가 된 거구나. 어서는 하나, 둘, 셋, 넷, 5개잖아. 근데 4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모음 탈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가다가 어간 가에 활용하는 모습을 적어보세요 라고 했는데 가니, 가고 이거거든요. 막아서, 가서 네, 이렇게. 그런데 어떻게 됐다? 왜 가가 이렇게 됐냐고요. 뭐 때문에? 모음 탈락으로. 2개의 모음이 이어질 때 둘 중 하나가 발음되지 않은 현상을 모음 탈락이라고 하고 가서가 되는 거는 바로 뭐 때문이다? 모음 탈락 때문이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 아나 그래서 탈락한다. 그리고 뜨어나 탈락이다 라는 것까지가 교과서 내용이고요. 그래서 여기에 탈락하고 무엇? 이렇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표기가 반영된 게 여기에 표기 반영인데 지금 모음 탈락하고 두음 법칙은 표기가 반영됐지만 비음화, 유음화, 국외음화는 표기를 반영하지 않았다. 여기까지 정말 고생하셨어요.